전직 외교부 장관 이분 중에 굉장히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되신 분 송민수님 포함 참 한승주, 공노명, 유종화, 이정빈, 한승수, 최성홍, 윤영관, 송민순, 유명환, 김성환 이런 외교부 장관 분들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국회에 간청드린다면서 강 후보자는 오랜 유엔 고위직 근무와 외교활동을 통해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인사로서 주변 사강 외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면한 재반 외교 사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저는 살짝 좀 의외였어요. 지금 송민순 씨도 의외지만 이 사람들 다 외무고시 출신들 그런 느낌으로 외무장관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름들이요 외교장관 부류에서는 굉장히 이름값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 외교장관으로서는 뭔가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 강경화 후보자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외네요.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했고 진작 나오지. 그런데 지금이라도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지. 얼마나 유엔에서 살아남고 그 정도로 오랫동안 일을 잘 하고 좋은 일을 업적을 남겼으면은 그나마 본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임자가 지금 이 시점에 이 후보 그 강경화 후보자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리고 지금 외교가 너무나도 절실한 이 시점에 유엔에서 그 자리 가려면은 현장 그 경험이 정말 절실하거든요. 콩고를 가셨다라든지 그 험지에서를 몇 년 동안 갈고 닦은 그 스킬을 가지고 우리 외교를 앞장쓴다면 우리의 입질이 너무나도 좋아질 걸 아니까 미는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맞습니다. 성명을 냈네요. 네. 강경화에게 기회를 달라. 네. 우리 외교의 패러다임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필요한 때이고 적임자가 강경화 후보자라고 생각한다면서 외교부 노동조합에서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네. 그 문바래기님의 트윗이 그걸 다 커버하는 것 같은데요. 세계가 인정해주고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지지 선언을 한다. 위안부 할머니, 외교부 공무원 노조까지 강경화 후보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야당만 안 된다고 난리친다. 야당이라 부르기도 쪽팔리는 수준이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 민명두님 출연료 드려야겠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잇따른 강경화 지지선언 내친 김에 전국민 지지 서명하자. 공노명 등 전직 외교 장관 10명, 한비아 월드비전 등 130개 구호단체, 12개 여성단체 일제 피해 할머니, 정동영, 김용태, 이혜원 의원, 감금실 전 법무부 전여욱 의원 등 장관 임명을 놓고 지지선언 잇따른 건 사상 처음. 그러니까 지난번 그 투속에서 야수님이 왜 아무도 지지 선언을 하지 않느냐라는 타박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물밀듯이 모두들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서 주셨어요. 방송 듣고 있네, 듣고 있어. 듣고 있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네. 근데 전직 장관들이 모두 10명이잖아요. 한승주, 공노명, 유정하, 이정빈, 송민순, 유명환, 김성환 이렇게 되면 간청드린다 하면서 성명을 냈는데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는 저 야당도 무조건 반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도요. 청와대에서 계속 그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강경화 외교장관 통과시켜달라. 이게 외교부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부처가 있겠지만요. 자기 배타성이 정말 강한 조직이잖아요. 고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법고시 관련돼 있는 법무부나 검찰 그리고 그 외무고시가 있는 외교부 같은 경우는 배타성이 강한 그곳에서 가장 이름값을 갖고 있던 외교부 장관들이 이렇게 간청하는 거 자체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해요.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봤을 때는 강경화만큼 외교 무대에서 영향을 발휘할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여깃장을 놔봐야 만약에 강경화가 이 상황에서 이 자리를 내려놓거나 자진 사퇴하거나 임명을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저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무대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후퇴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강경화라는 사람 한 명으로 그러니까 10년 전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뭔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딱 못을 하나 박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외교적인 측면에서 강경화 같은 캐릭터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고
그리고 그동안 유엔 안에서 그 강경화 후보자가 했던 그런 업적들을 봤을 때 위안부 문제나 이제 일본과의 그 영토 분쟁 문제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일본한테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강경화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 인물을 단기적으로 찾아내는 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측면도 있어요. 뭐 굳이 성별을 따지다 보면은 이분이 여성 성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시잖아요. 여자잖아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 그러니까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서 외국 생활을 하셔가지고 한국에 학연이나 뭐 그런 게 없어서 예. 박사 학위를 따고 다시 한국을 귀국하셨는데 정착하기가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못 하시고 정치 그 김대중 대통령이 한테 선택을 받아가지고 번역도 하고 그 통역도 하시고 그리고 외교부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유엔에 진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 학생들이 그 당시에 저렇게도 스펙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수가 될 자리가 없나 보다라는 그 좌절감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라고 저 들었거든요, 선배들한테. 그러니까 이분이 국내에서도 여자들한테 자존감, 그 심볼만 해도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네. 예, 임명이 될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는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려는 메시지가 강경하게는 내보내지 않지만 살짝 흘려내고 있고요. 야당이 지금 이렇게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데서 무작정 반대하기만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불편한 진실님의 트윗입니다. 이걸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몇몇 언론사가 강경화 여론조사를 했는데 내정하라는 여론이 높아서 발표나 뉴스를 안 써낸다는군요. 이것들 정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뭐 어차피 자유당은 반대할 거예요. 예. 근데 국민의당이 입장 선회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거 홈페이지 폭격 맞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지고요. 아마도 프랑스에서 그렇게 두 거대 정당이 망가진 것처럼 국민의당은 100% 소멸될 것 같다. 아까 말한 그 10명의 전직 외교장관들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거기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쪽 민주 진보 정권 쪽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맞습니다.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은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의 경제개혁 관련한 강사도 하시고 그런 분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동영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분도 이제 외교 통일 쪽에는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 전문성이 있는 분이잖아요. 외교가 사실 붕괴돼 버린 정도 외교인데 그것을 개혁하려면은 내부자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검찰 개혁하려고 그러면 검찰 외 사람이 법무부 장관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라도 강경화 후보자가 국제적인 신망뿐만 아니라 가장 적임자다. 국민의당 내에서도 서로 간에 지금 엇박자 나고 다른 목소리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이에요. 외교부 노조 지부인데요. 네. 그 한상구 위원장인데 노조가 이렇게 발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없었어요. 최초라고 해요. 네. 저도 이제 노조 간부 한 13년 하는데 그 지자체장 뽑히는데 환영한다고 이 논평을 발표하는 건 이례적인 거고요. 그만큼 지자체장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우리는 지자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자체장이 이제 뽑히는데 그 사람 뭐 반대한다고 또는 찬성한다고 반대한다고는 해봤는데 찬성한다고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13년 동안. 그래서 외교부 노조가 이렇게 발표하는 건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노조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또 이걸 발표해도 내가 어용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발표하는 그렇죠.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아까 대한민국 최초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지금. 그냥 우리가 보통은 KBS 사장 반대한다 막 이렇게 성명 쓰고 우리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 무슨 장관 반대한다 이렇게 쓰거든요.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공무원 노조에서 환영한다는 성명을 낸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외교부에도 공무원 노조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보통 이제 전체가 36만 명 정도 돼요. 몇 급 이하만 가능하죠. 예, 5급 이하만 가능하죠. 근데 어차피 불법이잖아. 아니 우리만 불법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다 공식이죠. 노조라면서요. 노조인데 공무원 노조를 허용이 됐어요. 전공노만 허용이 안 된 거예요. 공무원 노조는 네. 전공노만 설립증을 뺏어가고요. 나머지는 99개 노조는 다 설립증이 있어요. 저런 불법스러운 사람들 같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의 노조. 헌법적 노조, 헌법 노조. 예. 강경화 후보자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짧게 한번 해보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장관의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더 좋겠다 아니다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일단 저는 단호해요. 임명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별로 큰 한방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큰 한방이 없단 말이죠. 큰 한방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삿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힘겨루기. 네, 힘겨루기인데 이걸 가지고 협치를 할 거냐 말 거냐 개소리 같은 거 하는데요.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협치를 원치 않습니다. 문제는 국민의당도. 문제는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이 지금 돌아설 거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포결에 들어가면 어떨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자유한국당하고는 사실 협치는 불가능하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대통령 된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지금 뭐 하나 도와준 거 있나요? 나는 이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자기들이 나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적어도 한 3, 4개월은 도와주다가 그러다가 발목을 잡든가 아니면 도와줬더니 너 개판이다 이렇게 해서 딴지를 걸든가. 그것도 아니고 첫날부터 딴지 걸어서 지금까지 뭐 하나 도와준 게 있나요? 자기들 다 망쳐놓은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국민의당에 만약에 국민의당이 반대한다면 국민의당은 이제 소멸의 길을 갈 거다. 적어도 제가 오기슨 거 아니에요. 웃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당이 그동안에 광주에서 사랑을 받았던 거에 보답하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협치를 해서 그 협치 속에서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게 맞다.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 부안회동에서 현 적폐 청산을 위한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적어도 소멸이 되거나 분열될 겁니다. 그중에 몇 명은 적어도 다시 당을 깨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판단 잘해야 된다. 양쪽에서 맞을 수 있다. 네, 트윗이 그걸 다 커버하는 것 같은데요. 세계가 인정해주고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지지 선언을 한다. 위안부 할머니, 외교부 공무원 노조까지 강경화 후보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야당만 안 된다고 난리친다. 야당이라 부르기도 쪽팔리는 수준이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 민명두님 출연료 드려야겠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잇따른 강경화 지지선언 내친 김에 전국민 지지 서명하자. 공로명 등 전직 외교 장관 10명, 한비아 월드비전 등 130개 구호단체, 12개 여성단체 일제 피해 할머니, 정동영, 김용태, 이혜원 의원, 감금실 전 법무부 전여구원 등 장관 임명을 놓고 지지선언 잇따른 건 사상 처음. 그러니까 지난번 그 투속에서 야수님이 왜 아무도 지지 선언을 하지 않느냐라는 타박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물밀듯이 모두들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서 주셨어요. 방송 듣고 있네, 듣고 있어. 듣고 있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네. 근데 전직 장관들이 모두 10명이잖아요. 한승주, 공로명, 유정하. 유엔에서 살아남고 그 정도로 오랫동안 일을 잘 하고 좋은 일을 업적을 남겼으면은 그나마 본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임자가 지금 이 시점에 이 후보 그 강경화 후보자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리고 지금 외교가 너무나도 절실한 이 시점에 유엔에서 그 자리 가려면은 현장 그 경험이 정말 절실하거든요. 콩고를 가셨다라든지 그 험지에서를 몇 년 동안 갈고 닦은 그 스킬을 가지고 우리 외교를 앞장쓴다면 우리의 입질이 너무나도 좋아질 걸 아니까 예. 미는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맞습니다. 성명을 냈네요. 네. 강경화에게 기회를 달라. 네. 우리 외교의 패러다임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필요한 때이고 적임자가 강경화 후보자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외교부 노동조합에서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네. 그 문바래기님, 이정빈, 송민순, 유명환, 김성환 이렇게 되면 간청드린다 하면서 성명을 냈는데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는 저 야당도 무조건 반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도요 청와대에서 계속 그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강경화 외교장관 통과시켜 달라. 예, 예. 이게 외교부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부처가 있겠지만요. 자기 배타성이 정말 강한 조직이잖아요. 예. 고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법고시 관련돼 있는 법무부나 검찰 그리고 그 외무고시가 있는 외교부 같은 경우는 배타성이 강한 그곳에서 가장 이름값을 갖고 있던 외교부 장관들이 이렇게 간청하는 것 자체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해요.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봤을 때는 강경화만큼 외교 무대에서 영향을 발휘할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여깃장을 놔봐야 만약에 강경화가 이 상황에서 이 자리를 내려놓거나 자진 사퇴하거나 임명을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저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무대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후퇴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강경화라는 사람 한 명으로 그러니까 10년 전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뭔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딱 못을 하나 박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외교적인 측면에서 강경화 같은 캐릭터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고 그리고 그동안 유엔 안에서 그 강경화 후보자가 했던 그런 업적들을 봤을 때 위안부 문제나 이제 일본과의 그 영토 분쟁 문제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일본한테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강경화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 인물을 단기적으로 찾아내는 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측면도 있어요. 뭐 굳이 성별을 따지다 보면은 이분이 여성 성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시잖아요. 여자잖아요. 전직 외교부 장관 이분 중에 굉장히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돼 있신 분 송민수님 포함 참 한승주, 공노명, 유종화, 이정빈, 한승수, 최성홍, 윤영관, 송민순, 유명환, 김성환 이런 외교부 장관 분들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국회에 간청드린다면서 강 후보자는 오랜 유엔 고위직 근무와 외교 활동을 통해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인사로서 주변 사강 외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면한 재반 외교 사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저는 살짝 좀 의외였어요. 지금 송민순 씨도 의외지만 이 사람들 다 외무고시 출신들 그런 느낌으로 외무장관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름들이요 외교장관 부류에서는 굉장히 이름값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 외교장관으로서는 뭔가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 강경화 후보자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외네요.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했고 진작 나오지. 그런데 지금이라도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지. 얼마나